네, 강프로입니다. 포스코 DX 봅니다. 자, 포스코 DX 오늘 2% 내렸습니다. 어저께는 반등이 조금 나왔습니다. 어저께는 조금 특별한 움직임이 나왔어요. 반도체는 쭉 다 빠졌고 시장은 올랐는데 2차 전지 올라가고 이런 그동안 약세를 보였었던 뭐 로봇이나 이런 쪽도 뭐 대부분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렇게 역배열 구간에 있을 때는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물대를 돌파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드릴 핵심 내용은요.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할까?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까? 그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차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원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지난 영상에서 다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타점에 대한 부분도 모두 다 공유를 해드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정배열을 만들어야 됩니다.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단기 이평선이 위에 있으려면 어떤 상황이 돼야 되나요? 최근 주가가 올라가야 돼요. 근데 포스코 DX는 단기적인 주가가 조금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죠. 많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뭐가 발생했을까요? 역배열로 전환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자, 작년에 강한 움직임을 보였을 때 보세요. 21이평선과 61이평의 배열도가 어떻습니까? 단기가 더 높죠. 61이평선은 낮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지지를 받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나오더라도 뭐 이탈한 이후에 반등 나오고 역배열로 전환하면서 여기 저항받고 다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산업군, 어떤 산업군을 공략하고 신고가를 달성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여부로 구분을 지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내용이 있죠. 포스코 DX.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먼저 큰 폭으로 올라온 것은 맞죠. 작년에 많이 올랐잖아요. 큰 폭으로 올라온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발생했나요? 실적보다 주가가 먼저 떴다.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실적보다 주가가 먼저 떴다는 건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가격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즉 비싸다는 거잖아요. 그 비싼 부분이 올라가는 주식, 즉 성장주들은요. 무조건 비쌉니다. 작년에 에코프로가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을 때, 뭐 포스코 퓨처엠이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을 때 실적이 올라가는 속도가 빨랐나요?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빨랐나요?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 포스코 DX도 그렇고 작년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그렇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었냐면 주가는 먼저 뜨고 실적은 늦게 올라오니까 또는 주가는 먼저 떴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오른 과정에서 실적이 무조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저는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을 잘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숫자를 맞춰야 되기 때문이에요. 숫자를 맞추려면 그쵸? 틀렸을 때 그 데미지 리스크를 내가 다 받아야 돼요. 그런 상황을 애초에 만들지 않는 게 좋죠. 그러려면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종목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포스코 DX 지금은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을 부각받을 수 있을 만큼의 하락분을 보였습니다. 자, 고가가 거의 한 8만 원 정도 되죠. 79,600원이 고가니까. 근데 지금 4만 원까지 빠졌다는 건 50% 빠졌잖아요. 저가부터 올라온 폭을 보면 10배 정도 올라왔다고 쳤을 때 실제로는 10배 이상 같지만 10배 올라온 것에 대해서 50%를 빠졌다는 건 작년 저가부터 시작해서 상당 부분 올라온 것은 맞죠. 그래도 한 4배, 5배 정도 올라온 것은 맞는데 그렇더라도 고가 대비해서 이 정도의 프리미엄은 받고 있지 않다. 그렇다는 건 아직까지 주가가 실적 대비해서는 비싸다. 이 비싼 주식이 뭐예요? 성장주다. 그쵸? 이 성장주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2차 전지라면 포스코 DX의 상황보다 포스코 DX는 23년 한 해만 오른 거잖아요. 그런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요. 뭐 에코프로나 그런 종목들 보면 19년부터 올랐거든요. 그래서 피크를 찍은 게 23년도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조정은 나올 수 있고 이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되지만 그 타점을 잡는 건 어디서 한다? 정배열 구간에서 한다. 그 정배열 구간을 이해했을 때 어느 정도의 타점을 잡는지를 한번 보시면요. 이런 식의 상황을 만듭니다. 자, VT 보세요. 이 구간에서는 그쵸? 제가 매도하고 나오죠. 근데 올라가니까 또 사죠. 정배열 만들어 놓죠. 올라갑니다. 그쵸? 그래서 매도. 그쵸? 계속해서 수익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쪽 구간에서는 손절이 한번 들어갔지만 다시 정배열 구간에서 올라오는 상황을 만드니까 매수한 결과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매수한 결과 어때요? 6.7% 정도의 수익을 낸다. 그리고 여기서 HLB나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했을 때 30% 수익, 또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했을 때 18% 수익, 또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했을 때 13% 수익 이런 부분이 나오고 확인하고 매수하는 이번 구간까지 친다면 추가 수익 가능한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은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가격을 함께 공유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어떤 식으로 되느냐? 시장가 매수, 종목, 시간 뭡니까? 시가의 책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VT 시장가 매수 10시 45분.
그쵸? 이런 종목들이 이런 거예요. VT나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VT. 자, 내용 보세요.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했을 때 오늘 시장의 내용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6.7%의 강한 움직임을 보였다. 시장 대비 강한 건 올라가는 종목들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런 종목 말고도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들 보면 올라가는 구간에서 다 매매하죠. 근데 모든 구간에서 내가 수익을 낼 수는 없다. 근데 올라가는 구간에서 내가 타점을 잡는 부분을 알고만 있어도 그쵸? 연습은 필요하지만 시장에 있는 주도주는 내가 계속해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점 이건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구간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다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기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입장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거 다 그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자 인증을 하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 여기가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렇고요. 구독이나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할지 상황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내용 정말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 포스코 DX가 지금 전환점을 맞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최소한 22평을 돌파하는 그런 상황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200일 이평선, 장기 이평선에 대한 저항을 받고요. 저항받는 구간에서 횡보하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등을 했고 22평을 돌파했고 횡보하는 구간이 나온다면 그쵸? 저가에서부터 계속해서 평균 가격이 높아지는 상황이 벌어지겠고 21평선은 기울기, 방향을 전환시키겠죠. 그런 과정에서 고가부터 떨어진 상황 고가에 대한 가격대, 평균 가격대가 빠지기 때문에 61일 평선은 내려올 수밖에 없고 수렴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나는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타점을 잡자.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삼성중공업을 매매를 했는데 보세요. 삼성중공업도 뭐예요? 신고가 종목 그리고 돌파한 이후에 확인하고 매수한 내용들 오늘 당장의 수익이 난 것은 아닙니다. 개인 매매로 한 거니까 당장의 수익이 난 것은 아니지만 모두 다 정배열 구간에 있다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완성본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런 정도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네페스, 아크나 뭐 이런 종목을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된다. 그쵸? 근데 이런 종목군들이 다 올라가는 구간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포스코 DX나 그런 쪽도 지금 반도체가 조정을 받는 그런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이 반등폭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여기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는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입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구독자 인증이 필요한데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지금 다 받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원리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 포스코 DX는 지금 가만히 있어도 22평은 떨어집니다. 그러면 22평 주가 만나죠? 그럼 또 가만히 있어도 62평 떨어집니다. 그럼 21평선과 61평선 주가 만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렴의 형태가 된다. 근데 이대로 안 있겠죠. 올라간다. 그런데 이 종목은 8만 원대도 비싸고 지금도 비쌉니다. 이 비싼 구간에서 우리가 매매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타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하는 법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포스코 DX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제가 요즘 시장이 너무 안 좋고요. 그리고 포스코 DX를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분들을 위해서 문자로 실시간 타점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DX DX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포스코 DX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DX 포스코 DX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DX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포스코 DX는 너무 많이 오른 것에 대한 그 부작용을 지금 다 겪었다. 고가 대비 50% 빠졌습니다. 이 정도 빠졌으면 앞으로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기대치를 하회하더라도 주가가 빠질 요인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반도체 쪽에서의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로봇이나 바이오 쪽으로 갈 수 있는 자금의 흐름이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그 자금의 흐름에 맞게 바이오나 조선 그리고 로봇 쪽으로 지금은 확인하고 매수해야 되는 구간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어느 정도 결과를 낼 수 있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